Korean beauty is making waves across the world, driven by the overseas popularity of K-pop and Korean culture, and fans who want to look like their favorite Korean celebrities. Korean hair salons are venturing overseas. And the size of the Korean wave-related beauty industry is expected to reach over $7 billion in 2014. At a global beauty business forum where approximately 2,500 hairdressers from 57 countries came to share the latest trends and techniques, hair designer Hyuntae was invited to the stage as the first Korean and first Asian to give a beauty masterclass. Hyuntae, who started with practically nothing, became a star designer in just 6 years and earning $200,000. He currently runs La Beauty Koa, a beauty salon with annual sales of $10 million. He reached the height of his success in the mid-1990s, shaping the looks of Korea's top actors and actresses. He's now busy globalizing K-beauty. This week on Heart to Heart, we meet Hyuntae, a leading figure of the Korean beauty industry, and listen to his success story, along with his advice on the latest hair trends. 네, 안녕하세요. 현태 원장님.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사실 만나 뵙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조금 긴장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왜요? 헤어하고 메이크업 좀 더 신경도 많이 쓰게 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세월에 모타가 달린 것처럼 네. 옛날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었는데 요즘에 네. 정말 세월에 모타가 달린 것처럼 네. 빨리 지나갔더라고요. 엊그저께 신무식 했는데 벌써 종무식 해야 되고 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일과 행복한 일도 뭐 의미 있는 일들이 네.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바쁜 것 같아요. 네. 지금 헤어 쪽에 들어오신 지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이제 좀 쉬시고 좀 밑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바쁘게 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40대가 되면은 좀 네. 그럴 줄 알았더니 네. 40대 이후에 이제 좀 더 또 다른 목표랑 또 다른 의미 있는 무슨 일들이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사실 20년 동안 정말 많은 업적을 세우셨는데 아마 현태 원장님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연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헤어스타일리스트 살롱이죠. 그래서 뭐 고소영, 정우성, 이영애, 최지우 뭐 셀 수 없는 탑 셀레브리티들이 단골 고객이고 또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 사회 여러 계통에서도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원장님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이라고 하면 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연예인들이나 특히 여배우들이나 이런 사회 리더들은 좀 개성도 강하실 것 같은데 좀 그분들을 다루시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네. 이렇게 그 의자에 앉는 순간 고객님과 저 그리고 또 연예인들 뭐 많은 셀럽들은 네. 이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일단 앉는 거거든요. 네. 그 목적은 바로 이뻐지기 위해서. 그쵸. 근데 내가 이뻐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죠.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눈도 감고 뭐 허리를 고개 숙이세요. 숙이세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처음에 그분들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기싸움도 약간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딱 현태 원장님 앞에 앉으니까 사실 저도 약간 왠지 좀 긴장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면 딱 어떻게 말을 잘 들으시고 신뢰를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게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네. 뭔가 저에 대해서 듣고 오셔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찾아오신 분도 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아마 제가 속으로 주문을 외워요. 미간을 바라보면서 네. 당신은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 본인의 그 욕구를 뭔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뭔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꼈는지 네. 뭔가 말씀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독특하시네요. 지금도 계속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죠. 지금 제가 예. 못 느끼시겠어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뭐 20년 이상을 이제 이쪽 업계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보통 한 분야에서 좀 이렇게 그 경험도 쌓고 이렇게 좀 이름을 날리면은 10년 정도는 해야지 걸린다는 그런 통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원장님께서는 지금 20년이 넘었지만은 입문하시고 6년 만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연봉 2억 원의 신화를 썼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 것 같은데 뭐 경제적인 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척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6년 만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전혀 다른 일을 또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잘나서 그런지 알았는데 정말 스승님의 그 가르침이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또 저만의 또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괴로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원동력이 돼서 열등감, 뭐 그런 열등감 때문에 더욱더 성실함이 생겼고 또 뭐 수많은 알바, 또 수많은 사회생활의 경험들이 또 어쩌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이 돼요. 스승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헤어 쪽으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DJ를 하신 게 맞나요? 뭐 DJ라기보다도 네. 음악을 음악.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그 DJ 쪽이 음악 세계에 그쵸. 있어서 좀 저희들이 그 어렸을 때니까 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서 한번 경험을 해봤죠. 네. 그러면 좋은 스승님이 원장님을 딱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때 어떤 걸 보고 받아들였을까요? 일단은 되게 재미난 스토리인데 네. 저는 무작정 이제 이런 헤어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서울에 상경을 했어요. 상경을 했는데 그 취직한 그 첫 살롱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네. 자격증을 따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취직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당대 뭐 최고의 미스 코리아를 배출해내는 세리 미용실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알죠. 근데 거기서 그 원장님이 지하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네. 그 인사하는 모습. 저는 좀 이렇게 이런 그 클럽 쪽에 있다 보니까 밤에 이제 그 무서운 분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성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리고 또 시끄러운 데서 일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잘 들었어요. 네. 그리고 대답도 잘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청소, 성실함 또 상대편에게 당신에게 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네. 그다음에 인사를 좀 독특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고의 그 원장님 파트가 돼서 이제 좋은 기술을 배우게 됐었고요. 네, 굉장히 그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짧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풀어가겠습니다. Well, the definition of success differs with everyone, of course, and to most people, it would look that Master Hyuntae has succeeded in life, but he says he has many dreams that he still has, and we'll talk about those dreams right after this. K-뷰티 속에는 그 네. 여성의 3대 로망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네. 어려 보이면서 섹시하고 또 지적인 느낌을 어렵네요.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게 K-스타일이에요. Hyuntae is not only one of Korea's top hair designers, but he's also a public diplomat, spreading K-beauty around the world. However, his own life was not always so rosy, and we'll talk about his life story right now.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열등감 때문에도 이렇게 좀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열등감일까요? 지금 보면은 자신감으로 그냥 꽉꽉 차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러니까 그게 열등감인지도 몰랐고요. 어렸을 네.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집으로 혹시 영화 보셨어요? 그럼요. 집으로 영화를 보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돼요. 정말 시골, 아주 그 할머니한테 부모님과 좀 떨어져 있게 됐고 네. 그 할머니랑 같이 삶을 살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워낙에 너무나 이제 좀 그 삶이 고됐어요. 네. 이제 할머니가 늘 이렇게 좀 가난에 이제 좀 시달리시다 보니까 네. 저는 빨리 그 할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네. 어렸을 때부터 뭐 다양한 뭐 알바도 했었었고 네. 그다음에 빨리 돈이 벌고 싶었어요. 네. 어른이 돼서. 네. 그래서 뭐 이게 환경 자체가 이제 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네.
빨리 돈을 벌고 싶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를 10살 때부터 막 시작을 했죠. 10살 때 어떤 알바를 그 시작하셨나요? 동네 활터 가면요. 네. 화살을 이렇게 주워다 주는 아, 게 있어요. 네네. 뭐 이렇게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근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특히 10살짜리 소년이면 가만히 있지 근데 않으시고 시골 가면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한 번도 안 맞으셨겠죠? 네, 네. 잘 피해요. 그래서 위험을 잘 피하는 네.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직접 그런 알바를 찾아가신 거겠죠? 그래서 저기에서 저 알바를 하면 1,000원을 주니까 네. 어, 그럼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업 수단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고 생계형 뭐 알바죠. 생계형이었나요? 근데 할머니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겠네요. 지금 좋아하시죠. 예. 네. 그리고 전 첫 월급, 첫 직장에서 번 월급도 전 할머니한테 다 드렸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미용계에 들어섰을 때 월급이 월 9만 원이 맞나요? 예, 예. 네. 9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하셨죠? 아무리 뭐 20년 그러니까 전이라도.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9만 원이 이제 급여예요. 네. 그리고 뭐 저만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20에 6만 원짜리 그 방에서 네. 이제 살면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차비야 2만 원 하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냥 네. 그 되게 배고픈 그 미용계를 이제 음. 시작을 했었죠. 남다른 헝그리 정신일 것 같은데 그럼 이쪽 계통에 처음 입문하셨을 때도 그래 20년 후에는 나만의 이렇게 뷰티 살롱, 토탈 헤어샵 뷰티 살롱을 하겠다 그런 꿈이 있으셨나요? 20년 전에도? 처음에 1년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 샤니고 네네. 스승님을 만나고서부터 네. 이 미용에 대한 어떤 마인드와 또 다른 철학, 또 우리 뷰티 업계의 세계, 그다음에 그 최고의 공간 속에서 최고의 고객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스킬들을 배우면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일단은 그 속에서 네.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네. 워낙에 선배님들이 쟁쟁하고 네. 또 워낙에 최고의 고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이라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막내니까 저 일을 꼭 하고 싶고 또 저 분을 꼭 상대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테크닉을 연마해야 되고 또 저분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저의 스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 저만의 그 히든 카드를 뭘로 가져갈까 그 스킬을 그래서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저분이 좋아하는 어떤 뭐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평상시 스타일 뭐 다 이렇게 그 연구하고 다가섰을 때 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뺏는 게 제 취미였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맡은 일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그렇죠. 하고 나만 차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또 어렸을 때 실천하셨네요. 되게 혼을 많이 나고 자랐던 것 같아요. 눈치도 많이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하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일한다는 게 그렇게 즐거움인지 신이 나고. 몰랐어요. 신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네. 어렸을 때 못 받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냥 스승님한테 굉장히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공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더 그 인정, 남들도 받는 인정, 저는 똑같은 건 싫어. 그러고서 이제 다시 다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찾았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높으신 분들도 많이 왔고 처음이시기 때문에 실수도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네.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지 않았나요? 많이 꾸지시기도 하고 뭐 그렇죠. 내가 처음, 이런 네. 처우까지 받으면서 일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일하면서 그런 사고와 그런 그 속상한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항상 그 자체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1등하고 싶은 그런 욕심과 또 그 속에서 또 다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작았었잖아요. 키가 작고 주변 그 동료들이 키가 크고 멋있고 실력들이 좋다 보니까 또 다른 열등감들이 생겨서 네. 되게 그 저만의 뭔가 그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더 연습 많이 하고 더 도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1등이 되셨잖아요. 그 수많은 경쟁자들 어떻게 보면은 놔두시고 1등이 되셨는데 그 비결이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남들이 5시간 연습하면 원장님은 뭐 10시간 연습하셨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차별화된 서비스,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좀 다른 마음가짐이나 서비스였나요? 예. 비결이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그 서비스 마인드. 그러니까 저희는 업계 자체가 이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이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뭐 주변 분들도 그러겠지만 이 서비스 마인드에 있어서 남들보다 네. 더 만약에 2배의 그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고객을 대했고 네. 또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고객님은 내 애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대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된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와요. 초대를 해요. 그러면은 그 3개월 된 여자친구가 놀러 오기 전에 설레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 설레임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도 꾸미고 그다음에 청소 집안도 청소해 놓고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뭐 음악, 꽃, 그다음에 뭐 청소까지 저 앞에 가서 마중 나가고 또 왔을 때 그 어떤 행동들이 틀리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또 실력도 같이 플러스가 된다면 네. 그게 이제 최고의 이제 고객님이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자들한테도 가르치고 고객의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라. 단순히 이 헤어스타일로 승부하지 말고 정말 너의 그 시술 그 3시간 동안 이 고객님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스타일 플러스 뭔가 휴머니즘 여러 가지 그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또 원장님께서 굉장히 또 유명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헤어 살론이 이렇게 시스템화라고 해야 되나요?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선두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6년 만에 이제 스타 네. 아티스트가 되면서 네. 한 4년 동안 이제 그 아티스트 생활을 하면서 저만의 그 신문화 공간을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해외 나가면서 그 이 또 다른 훌륭한 시스템들을 또 보고 네. 왜 우리나라엔 저 시스템이 없을까? 그리고 저거보다 더 좋은 그 매뉴얼을 가진 뷰티 살롱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게 다들 임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신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최고의 동선과 고객님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의 어떤 시설과 또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제 청담동에 이제 10년 차에 이제 네. 라뷰티코아 이제 설립하면서 이제 건물을 졌어요. 네. 그냥 막 돈도 뭐 그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땅 주인한테 가서 사정해가지고 와. 땅은 빌리고 건물을 져서 정말 그 당시 굉장히 최고의 그 이 동선을 가진 그런 뷰티 살롱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다이다이마다 이제 모니터를 설치해서 예, 고급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저희들끼리 그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들도 개발을 해서 되게 좀 뭔가 체계화되고 좀 의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스tat 뭐 이런 절대 그 알아들을 수 네, 없는 맞아요. 그런 용어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전문 용어는 전문 용어로 쓰되 우리들끼리 하는 행동 또는 우리가 지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었죠. 만약에 고객님 뒤에서 잘못됐어 다시 말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게 다시 말하 아니면은 뭐 혼내든가 막 그러는데 그쵸. 저희는 웃으면서 필스타 에지 플리에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됐어 너 다시 말한데 고객님은 이제 그 순간은 이렇게 기분이 또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뭐 계속 미용실에서는 뷰티 살롱에서는 지시가 가장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네. 뭐 그리고 어떻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그 테크닉의 지시이기 때문에 고객님들하고 그것까지 공유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네. 이제 저희들이 매뉴얼도 개발하고 네. 신문화 공간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이 되게 만족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번호표 이렇게 드리고 라뷰티 코어 직원 되기 어렵겠네요. 예, 코어만의 그래서 언어도 한동안 뭐 배우고 매뉴얼도 배우고. 방송에서 네. 막 계속 취재 나왔어요. 네. 저희 그 입사 그 할 때 그 매뉴얼이 되게 독특하다. 그래서 면접 보는 것들도 그렇고 뭐 네. 질문 또는 이런 그들의 이제 열정 이런 것들을 다 방송에서 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번 공채하면 막 진짜 한
몇백 명 몰리고 그 중에서 이제 100명을 딱 그날 이제 공개 채용해서 이제 인재를 뽑는데 10명 정도를 뽑는데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이제 결국은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네. 청담동의 최고의 아티스트가 돼 있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아까 그 지시를 하나 내리셨잖아요. 그 코어 언어로. 네네. 다시 한 번만 아, 부탁드려요. 필스터 에이지 플리. 필스터 앱. 그게 영어를 응용하신 그렇죠. 건가요? 저희들만의 언어인데 되게 하나만 재밌는-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국형 훈민정음 테크닉이랑 나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든 네. 거죠. 근데 그 나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정말로 체계적이에요. 네, 그럼요. 그러겠죠. Well, CEO Hyuntae endured some rough times with perseverance and a strong determination to succeed. And succeed he did. Our cameras followed him around on one of his very busy days to look inside his world of beauty. Early morning, we visited La Beauty Koa to meet Hyuntae. 내년 계획을 세워가 있고 Every morning at 9:30, the entire staff gathered together for a warm-up session to get the day started on an energetic note.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인의 첫 번째 자세고 두 번째는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고객님들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Hyuntae overcame tough times with his strong determination to succeed and joy for learning. What do his employees learn from him? 고객님이 되게 많아요, 대표님께서.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다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 마인드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항상 그 제자들한테 했던 말 중에서도 이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거를 몸소 직접 너무나 부지런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As a CEO who has to keep up with a busy schedule, Hyuntae has less time to meet with customers one-on-one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he still makes time for long-time, loyal customers. Perhaps his motto to treat each and every customer like a lover was successfully conveyed. 여자는 머리가 마음에 들어야 그냥 하루가 기분 좋잖아요. 항상 현태 대표님께서 스타일링 해주면 기분 좋게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만족하고 있어요. 늘. 사실은 욕심은 나죠. 더 많이 해드리고 싶고 더 많은 유행을 이렇게 선도하고 싶은데 저를 오랫동안 찾아주셨던 그 단골 고객님들한테는 꾸준하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고객님들은 많이 못 상대했더라도 저의 이 테크닉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해가지고 이게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나 강의 아니면 뭐 쇼, 트렌드 개발, 뭐 룩 촬영 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Hyuntae seeks to achieve even bigger goals by combining beauty and culture. Today is just another start for the ambitious CEO. I'm here with Hyuntae of La Beauty Koa, who is a leader in K-beauty. 아까 직원들께서도 그냥 매뉴얼을 많이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깜짝 놀랐어요. 160여 개의 매뉴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설마 모든 직원들이 이 160개의 매뉴얼을 다 암기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일단은 언어만 300개를 외워야 되고요. 네. 그걸 시험을 봐요. 네. 그래야지 승진이 돼요. 그다음에 언어는 300개지만 160가지 속에 그 언어가 들어가 있고 네. 160가지라는 거는 그 1부터 10까지의 또 이 테크닉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인성, 네. 뭐 여러 가지 그 이수 그 과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만약에 30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패스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니어가 되고 인턴이 되고 인턴 네. 블랙이 되고 인턴 네.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그러면서 승진이 되면서 급여도 올라가고 인정도 받고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네. 라비티코와 인이 아니에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좀 이렇게 낙오되거나 이렇게 좀 떨어져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힘들어서. 최고의 뷰티 살롱에서 최고의 고객님을 맞이하는데 그 매뉴얼을 익히지 않고 고객님을 다 상대한다면 동네 미용실을 가야죠. 아니면 좀 더 편한 데를 간다거나. 네. 그리고 저희는 또 프리미엄 뷰티 살롱이다 보니까 최고의 또 어떤 가치를 고객님들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 순간 굉장히 고객님들은 여가선형이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네. 즐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직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쉬는 공간을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뷰티 살롱에 찾아왔지만은 사실 뷰티뿐만 아니라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인 네.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뷰티 살롱이 어느 쪽으로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이 그런 건가요? 정말 종합 문화 공간으로 가는 게 트렌드인가요? 그렇죠. 이제 네. 토탈 뷰티 살롱으로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원스톱 서비스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 그 알파를 어떻게 고객님들한테 제공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의 숙제고 후배들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그 선생님들, 아티스트들의 그 실력을 또 보고 고객들이 오고 또 소문을 듣고 오고 또 단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원장님 눈빛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누군가를 만나면은 나를 평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트렌드도 앞서 나가시지만 그 트렌드가 이 사람한테는 맞을까? 그것도 순식간에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맞나요? 1초 만에 해야 돼요. 1초 만에요. 네. 스캔. 그러면은 제가 사실 아까 녹화 전서부터 조금 두렵긴 했지만은 네. 좀 신경을 썼습니다만은 오늘 저의 스타일,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뭐 솔직하게 편집하면 첫 되니까요. 인상이 되게 이제 지적이다, 되게 네. 인텔리전트하다라는 느낌을 딱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네. 머리 쉐입 자체도 지금 얼굴형에 맞춰서 되게 잘 나왔어요. 약간 이렇게 좀 다이아몬드 쉐입의 그 네. 헤어스타일을 하셨잖아요. 네. 뭐 약간 2% 부족하다면 좀 네. 좀 더 어려 보이게 네. 스타일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아마 있을까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이렇게 좀 지적인 그 컨셉을 잡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아마 그 포인트는 볼륨과 어떤 그 이런 컬러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 보이고 또 이렇게 더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볼륨하고 볼륨감이라는 건 요쪽 여기 쪽에. 예. 당장 바꾸러 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컬러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외인 게 동양인들이면 거의 대부분이 진한 갈색 아니면 검은 머리잖아요. 근데 네. 컬러로서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머릿결이 너무 나빠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밝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너무 복합적인 시술을 해서 네. 손상이 그 한꺼번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 네. 이 주기적이거나 아니면 연간 뭐 2, 3회 정도의 그 컬러를 변신하는 거는 네. 뭐 개인적으로 이 뭔가 분위기 전하는데도 굉장히 좋고 네. 또 늘 어떻게 똑같은 스타일만 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 스타일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짧은 머리를 했다가 중간 머리를 하고 다시 기르고 그러려면 벌써 한 3, 4년이 지나가요. 네. 그러면 또 유행의 패턴이 바뀌어요. 다시 단발로 자르면서 또 다시 좀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좀 변화를 시켜주면서 네. 이 라이프 스타일을 좀 즐겨야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또 여쭤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올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 가장 좀 핫할 헤어 트렌드 네. 스타일링 팁 좀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뭐 트렌드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네. 핫한 정보인데 네. 사실은 이런 유럽 셀럽이나 할리우드 네. 셀럽보다 더 빨리 한 그 한국 셀럽들이 네. 헤어스타일들이 지금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들이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연출하기 시작한 헤어스타일의 네. 첫 번째가 웨이브예요. 근데 웨이브를 어떻게 굵고 섹시하게 하냐 아니면은 되게 어려 보이게 하냐. 네. 그다음에 좀 지저분하게 해서 뭐 이렇게 이름을 터즐럽이라 그러거든요. 네. 잠에서 막 네네. 깨어난 네네, 듯한 맞아요. 그런 장난꾸러기 같은 머리. 근데 반드시 뱅 헤어가 가미된 웨이브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네. 유행할 전망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짧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 픽시 스타일이라고 해서 짧은데 언밸런스한 픽시 네. 스타일이 좀 네. 유행할 전망이에요. 내년 15년도 트렌드. 그럼 뭐 미들 파트 웨이브 역시 이제 네. 약간 지금 같은 약간 센터 파트인데 미들 네. 파트 웨이브에 컬이 약간 들어간 좀 스타일들이 더 좀 네. 핫하게 유행할 전망입니다. 컬러는요? 컬러는 이제 이런 셀럽들이 선호하는 컬러들은 캐러멜 오렌지 브라운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애쉬 블론드라고 그런 것들이 변형된 그 컬러의 그 명암들이 네. 있는 그런 컬러들이 유행할 거고요. 네. 역시 따뜻한 마호가니 계열이나 뭐 봄에는 이제 좀 핫한 핑크 계열이 좀 네. 변형된 스타일도 좀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좀 극가격이죠. 네.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은 사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뭐 전기도 많이 일어나고 또 건조해지고 그때 헤어가 굉장히 많은 힘든 과정을 겪는 것 같은데요. 헤어 케어도 라인이 있으시니까는 헤어 케어를 만약에 집에서 너무 비싸게 안 하고 이렇게 가장 쉽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하셨어요. 제3의 미의 기준이 네. 머리빨, 네. 머릿결 이러거든요. 네. 그럼 뭐 너무 그러니까 90년대 미의 기준이 얼굴, 네. 2000년대 미의 기준이 몸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기준이 이제 네네. 미의 기준이 틀려지는데 두 개 다 이뻐. 네. 그다음에 의상도 예쁘고 네. 메이크업도 예뻐. 근데 머리 스타일이나 결이 안 예쁘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다시 이제 저분은 이제 안 예쁘구나 아니면 네네. 뭔가 이렇게 평가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티스트들이나 셀럽들 세계에서는 네. 제3의 미의 기준이 머릿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평상시에 이 관리하는 거는 네. 정말 이 피부의 연장선, 네. 두피, 피부의 연장선, 헤어, 머릿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고 네. 관심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민간요법으로는 이제 두피의 그 혈액 순환을 유도하는 마사지가 가장 중요해요. 뭐 쿠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뭐 자극을 시켜서 두들기는 거요? 네. 그다음에 뭐 지그시 눌러줘가지고 이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서 세포 활동들이 원활해지면서 영양 공급들을 더 잘 네. 되게 해서 네. 근본적으로 두피에서 공급하는 원천적인 그곳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민간요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게 네네.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나 또는 슈퍼에서도 파는 그런 네. 트리트먼트들이 다 좋아요. 자기의 머리의 성질들만 잘한다면 네. 유분기가 많다 아니면 지성이다 건조하다 뭐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해서 제품을 선택하고 아까 말했던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시술을 한다면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뭐 제가 옛날에 그 네. 활용했던 그 연예인들 특급 트리트먼트 비법으로 네. 그때는 이렇게 수면 트리트먼트라고 제가 한번 만들었어요. 자면서 이렇게 묶으면 양갈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손상된 머리가 다 튀어나와요. 네. 거기를 바른 다음에 랩으로 싸서 밤에 이렇게 양쪽으로 묶으니까 이쪽으로는 안 자잖아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머릿결이 밤새 트리트먼트가 돼서 되게 그 아침에 부드러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요즘엔 제품들이 또 발달돼서 그쵸. 자면서 아예 네. 발로 자는 트리트먼트들이 개발이 됐어요. 네. 뭐 아주 많이 손상되신 분들은 그런 수면 트리트먼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네. 또 평상시에는 그렇게 꾸준한 관심 갖고 트리트먼트 하시면 좋아요. 뭐 올해는 다들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이제 네. 할 수가 있겠네요. 외국에서도 이제 K 스타일, K 뷰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한국 여자들이면은 뭐 피부나 헤어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어텐션은 어느 세계 여성보다도 이렇게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외국 사람들과 그러니까 동양인과 외국 사람도 다르지만 또 동양인 사이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K-뷰티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죠? K-뷰티 속에는 그 네. 여성의 3대 로망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3대 로망 중에서는 동안이에요. 네. 그다음에 섹시해요. 네. 그다음에 지적인 거예요. 그 어려 보이면서 섹시하고 또 지적인 느낌을 어렵네요.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게 K 스타일이에요. 그 K 스타일을 이제 자세하게 왜 K 스타일에 열광하나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네. 이 한국의 고유의 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어떤 곡선. 네. 뭐 태극기를 보더라도 그게 또 웨이브. 네. 저는 진짜 우리나라 그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가 펌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테크닉이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웨이브를 그 고객에 맞춰서 적재적소하게 그 네. 스타일링을 연출하고 네. 뭐 최고의 열펌, 그다음에 최고 기구를 이용한 어떤 스타일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 네. 열을 이용한 뭐 웨이브,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나와서 이런 그 질감, 텍스처에 강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감과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 민족이 그냥 아티스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으로 하던 건데 외국에서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못 하는 걸 우리가 하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특히 또 메이크업, 피부 또 좋잖아요. 그다음에 헤어스타일까지 같이 연합돼서 완벽한 스타일링을 연출하니까 네. 아마도 그것들에 열광을 해서 옛날엔 저희들이 소파라서 그렇죠. 런던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소파라 가지고 저희 한국에 이제 테크니컬 투어를 오죠. 네. 오기도 하지만은 저는 또 최근에 원장님께서 또 외국에 가셔 세계 최고라는 아티스트들이 모인 자리에서 뷰티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한국 최초는 물론이지만 아시아 최초로 초청받으셔서 굉장히 네. 좋은 무대에서 멋진 헤어 스타일링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네. 자리예요. 어떻게 네. 보면 제가 되게 로망하던 그런 무대고 왜 패션계에서는 4대 컬렉션이 있잖아요. 뉴욕, 도쿄, 뭐 파리 밀란. 뭐 이러면서 그런 그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전 세계 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그 기간 동안 테크닉과 어떤 그 새로운 트렌드의 어떤 그 영감 네. 뭐 이런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자리에 마스터 클래스를 이제 제가 아시아 최초로 이제 무대에 서면서 네. 굉장히 그 폭발적인 그 반응을 받고 왔어요. 뭐 네. 제가 김수현인가 막 이런 착각도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은 이제 제가 2011년도부터 그 아시아 그 전 아시아를 무대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맞는 그 나라에 맞는 뭐 헤어스타일과 테크닉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수하고 왔어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팬들이 생겼고 또 그 팬들을 또 거기서 또 뭐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입소문 나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좋은 그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해외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무엇에 가장 관심을 많던가요? 그러니까 역시 테크닉이었나요? 예, 테크닉, 네. 저 스킬이랑 네. 그리고 특히 이런 텍스처, 펌. 텍스처와 볼륨,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3대 로망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 저도 사실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네. 무조건 고객님들이 앉았을 때는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고객이 내가 어려지고 섹시해지고 인텔리전트하게 네. 되는데 싫어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쉐입은 기본이고요. Okay, so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how he's leading efforts to globalize K-beauty. Early in the morning, a soon-to-be married couple from Hong Kong visit La Beauty Koa. The couple will be receiving customized styling for their hair and makeup for 3 hours today here at La Beauty Koa. But why did the couple decide to come all the way to Korea for their photo shoot? 我就見其實而家香港咧都興韓風啦，咁啊見而家韓式嗰啲婚紗相咧影出嚟好靚好 grand 咯。我其實覺得咧韓裝咧比較自然嘅，但係咧其實咧我望落自然，但係其實裏邊咧做咗好多嘢喺裏邊啦，佢每一個位都好 detail 咯，覺得。 La Beauty Koa received an official invitation to represent Korea at a hair show that will be held in Shanghai at the end of the month. Hyuntae and his hair designers put their heads together to come up with a concept for the show on K-style and K-beauty. K 스타일, 좀 컬러랑 또 내년에 유행할 스타일들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연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Since 2011, La Beauty Co-op, together with government offices such as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the City of Seoul, as well as Global Beauty Group, has strived to globalize K-style beauty by participating in various seminars and hair shows both in Korea and abroad. In particular, Hyuntae has been working hard to globalize Korean beauty by holding specialized tour programs for foreigners abroad and classes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since last year.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게 진짜 어떨 땐 되게 아쉬운데 정말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방대한 계획도 많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금 이런 한류에 관심 있는 많은 아시아 아티스트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바운드에서 그들이 뭐 테크니컬 투어를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Hyuntae is a leader of the Korean wave of beauty, and his efforts to globalize Korean beauty will continue. People around the world are taking a great interest in K-beauty, and our guest today is one of the foremost leaders of K-beauty, Hyuntae. 요즘 독특한 분들이 그 라뷰티 교화 샵에 상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대표님의 스토리가 드라마로도 제작될 예정이라면서요. 굉장히 익사이팅할 것 같은데 어떠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을까요? 뭐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게 많지만. 네, 사실은 그 저희 그 세계 네. 또는 이런 뷰티 업계 그 세계를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표현하고자 이제 그런 기획을 잡았고요. 네. 그동안 그 사실은 한국 그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아티스트의 세계가 좀 비하됐거나 아니면 네. 뭐 되게 좀 과장되게 네네. 그 나온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들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세계 플러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K-뷰티 그리고 앞으로 또 이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시킨 그런 그 재미난 스토리들을 네. 지금 한번 드라마에서 연출하고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유명한 그 궁 작가님하고 네. 이제 웹툰을 좀 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웹툰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 제작사에서 이제 저작권 계약을 했고 네. 이제 지금 한참 시나리오 이제 짜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의 캐릭터 아니면 좀 그래도 원장님이 인스피레이션이 된 캐릭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이제 뷰티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네. 또 한류 지원 어떤 프로젝트라 보니까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네. 이렇게 좀 재미난 그 네. 스토리와 또 요즘 그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할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분이 원장님을 연기를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아까 요즘에 김수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그랬죠. 네. 그 사이에 너무 뜨셔가지고 요즘에 배우들이 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군대도 많이 가시고 또 작품에 들어가시고 네.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어떤 배우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작품 편성이 이제 바로 결정이 될 건데 네. 제 욕심에는 뭐 최고의 배우가 네. 또 이 우리 아티스트의 세계 또 뷰티 시장을 넘어서 이제 우리 뷰티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같지만은 아까 서두에도 했지만은 아직도 이루시고 싶은 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뷰티 스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아시아 최고의 뷰티 칼리지를 이제 설립하고 싶습니다. 네. 뭐 그 꿈은 뭐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한 70 정도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고요. 네네. 아마 그것들을 염두해서 그런지 그 매뉴얼들을 매뉴얼, 지금부터 그쵸. 차곡차곡 개발을 하고 또 우연치 않게 많은 그 교육 프로젝트나 이런 아카데미 그 프로젝트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네. 관심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네. 신기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 이루지 못했던 모든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이 업계에 뛰어들면서 생각하는 대로 됐거든요. 네. 목표를 세우면 됐고 목표를 세우면. 그래서
아마도 이 꿈도 그때 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못했을 때는 후배들이랑 아니면 또 주변 조력자들이랑 같이 네.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네. 이뤄내서 정말 요즘 시대에서 원하는 그 창조 경제의 어떤 그 네. 일원이 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30년이 아니라 한 10년 내로 이렇게 좀 실천 단계를 앞당기시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제가 성숙해져야 돼. 이게 또 아, 그래요? 그런 중요한 그 프로젝트는 제가 네. 더 성숙해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네. 또 나중에 정말 그 실패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네. 더 많이 희생하고 노력을 해야죠. 앞으로 잘 살아야죠. 네. 아까 K-뷰티가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세계 미 기준, 동안, 네. 그리고 또 섹시한 거, 그리고 또 인텔리전스, 지적으로 보인다고 했었는데 3대 로망. 3대 로망.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미의 기준 아니면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이런 사람이 정말 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분은 많이 만났죠. 저는 진짜 행복한 직업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고의 미녀서부터 뭐 네. 예쁜 고객님들 뭐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상대를 했는데 네. 어느 순간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정말 이게 정말 외면의 아름다움만이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구나.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 네. 그것들이 만나서 정말 더 완벽한 그 아름다움이 창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고객님 한 분 중에 네.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막 진짜 산발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배가 이만하셔요. 임산부인데 이렇게 그냥 뒷짐 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힘드신데 왜 좀 출산하시고 오시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출산을 하고 낳았을 때 아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을 정말 예쁘게 아이랑 그 첫 만남을 가지고 싶었고 또 아울러 남편과 또 이렇게 그 시간에 좀 자기의 그 어떤 예쁜 모습을 같이 이렇게 네. 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번은 또 저희가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참여한 그 도네이션 프로그램 중에 이 안면 그 장애인들을 이제 같이 하는 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프로젝트는 이제 그 저소득층 그 어린 아이들을 돕기 위한 어떤 그 프로젝트였었는데 네. 아이들의 그 행복을 책임져주는 엄마가 행복해야지 결국은 아이들한테 그 사랑이 전달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시너지를 받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엄마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그런 프로젝트, 그 이벤트를 했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또 그 평상시에 이 남들의 시선을 되게 따갑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안면에 또 네. 그 장애가 있으시다 네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웠었고 그랬는데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분들이 평상시에 그 느꼈던 그 따가운 시선과 그또 뭔가 자기가 불편한 것들을 그 무대 위에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런웨이 무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최고의 모델의 포즈와 그 당차고 자신 있는 그런 그 눈빛과 네. 행동들이 뭐 같이 온 아이들의 그 반응, 그다음에 거기 모든 관객들이 정말 감동의 그 어떤 네. 가슴이 벅찬 그런 상황들을 연출이 됐다 보니까 네. 그때 그분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저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구나. 여성분들은 정말 네. 저런 니즈가 있구나. 누구나 다 저런 권리가 있는데 아마도 그동안 그게 이렇게 숨겨진 그런 어떤 그분의 이제 장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도 많이 만들고 네. 그러고 싶더라고요. 네. 예쁜 사람 예쁘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맞아요. 대충 하셔도 예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 전까지 너무나도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정말 바쁘실 텐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최고의 뷰티 스쿨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도 계속 많이 열심히 해주시고 네. 다음에 또 기회 되실 때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And that was our conversation with Hyuntae, head of the Lab Beauty Koa, shaping Korean beauties from celebrities to ordinary people.
And you can watch our show once again on our homepage, arirangtv.com. Join us again next time for more Heart to Heart. Bye-bye.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